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형 스포티지 중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 소개해 드릴 시승 차량의 스펙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익스테리어 컬러는 스노우 화이트 펄이라는 옵션 가격 8만원을 추가해야 선택이 가능한 화이트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림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그래비티 트림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거의 풀옵션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천천히 어떤 옵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신형 스포티지의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전면부는 그렇게 멋지다라는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전면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유니크하긴 한데 딱 완전 정면,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약간 좀 의아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신형 스포티지의 가장 멋있는 뷰는 바로 45도 이 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뷰가 정말로 멋지다라고 느껴지고 그래비티 사양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 스포티지와는 조금씩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비티 사양만의 특징은 하단 그래비티 전용 범퍼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비티 전용 라지에이터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에서 주는 느낌이 일반 모델 대비 조금 다르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델보다 그래비티 사양의 범퍼가 조금 더 와이드하고 이렇게 직각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신형 스포티지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은 바로 이 램프류 부분인데요. 램프류가 주간 전조등이 현재 부메랑 모양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하단 쪽이 이제 야간 주행등, 그리고 위쪽이 비상등 혹은 방향시등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등, 방향시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줄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램프의 배치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던 모델들과는 완전히 틀을 깨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이번 신형 스포티지 램프류 배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신형 스포티지는 새로워진 기아 엠블럼이 적용이 되면서 전체적인 전면부의 느낌을 훨씬 더 신형 느낌이 나게 산뜻한 느낌을 안겨준다라는 게 또 전면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측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전용 18인치 휠과 그리고 넓어진 휠 베이스, 그리고 리어 휀더의 볼륨감, 이렇게 세 가지가 측면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휠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전용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7인치와 18인치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가솔린이나 디젤처럼 19인치 휠까지 적용되진 않고, 아무래도 연비 효율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19인치를 적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8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이브리드이지만 휠 디자인은 상당히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보게 되면 공력 성능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좀 군데군데 막혀있는 휠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인입되는 걸 막아서 전체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유려하게 지나갈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는 것도 하이브리드의 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도 그래비티 트림 전용 익스테리어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도어 사이드 몰딩 또한 그래비티 전용 몰딩으로 적용되어 있고, 루프렉 같은 경우에는 그래비티 전용 루프렉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델은 이렇게 공간이 띄어져 있지 않고 그대로 차체에 붙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더 띄어 있어서 아웃도어 느낌을 조금 더 살려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루프렉에도 그래비티 사양과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리어 휀더 부분입니다. 이 각도로 볼 때 리어 휀더의 볼륨감이 가장 극단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SUV 모델이지만 여기 있는 리어 휀더의 볼륨감을 상당히 이렇게 부풀려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 뒷부분을 봤을 때 휀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고성능 모델이라든지 그런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휀더의 볼륨감을 굉장히 빵빵하게 넣어줬다라는 게 스포티지 리어 휀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빛을 받았을 때 상당히 풍성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또 스포티지 디자인 특징이고, 주유구는 직접 눌러서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각도는 위로 올라오게끔 되어 있고요. 따로 안에서 여는 버튼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익스테리어 컬러가 스노우 화이트 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펄감이 굉장히 짙게끔 되어 있습니다. 펄감이 상당히 짙은 익스테리어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컬러는 모두 다 추가 금액이 없지만 이 스노우 화이트 펄 금액만 8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 추가 금액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후면부에서도 그래비티 전용 리어 범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퍼의 디자인이 일반 스포티지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비티 전용 범퍼가 적용되어 있고,
면발광 스타일의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면에 있는 기아 로고는 상당히 크게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스포티지라고 되어 있고 하이브리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배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륜구동 기반이에요. 따로 4륜구동 모델은 하이브리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륜구동 모델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유리가 상당히 깔끔한데 와이퍼가 없습니다. 와이퍼가 원래 여기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 상당히 깔끔하다, 유리가 매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든 와이퍼 덕분에 상당히 깔끔한 리어뷰를 만들어냈다는 부분이 있고, 여기 있는 램프는 따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하이그로시처럼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면발광 타입의 테일라이트는 약간 벤츠의 GLE를 닮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선명하면서도 멋진 느낌을 자아내는 것이 특징이고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여는 버튼은 여기 카메라 오른쪽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물론 전동 트렁크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준중형 SUV지만 트렁크가 상당히 넓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안쪽 공간도 상당히 넓고 가로로도 꽤 넓은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여기 휠하우스 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12V 여기 잭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차박이라든지 뒤에서 다른 활동을 하실 때도 12V가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레버를 통해서 뒷좌석 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도 레버가 있어서 오른쪽과 왼쪽 모두 다 트렁크에서도 폴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단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단부를 열어보면 하이브리드인데 여기 배터리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는 트렁크 쪽에 없습니다. 트렁크 쪽에 없기 때문에 여기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 공간이면 이제 신발은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고 세차용품 같은 것도 무난하게 여기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어디 있냐면 여기 뒷좌석 밑에 있어요. 뒷좌석 밑에 있어서 하이브리드이지만 트렁크 공간을 크게 손해보지 않았다. 라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번에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실내에 타서 실내 옵션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문을 열어보면 네이비와 그레이 투톤 컬러로 적용되어 있고요. 실내는 정말로 화사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안겨줍니다. 준중형 SUV가 이렇게 고급스러워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매력적인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직접 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타봤고 브레이크 밟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시동은 여기 센터 콘솔 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상당히 정숙하게 시동이 걸린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계기판은 12.3인치 그리고 중앙 디스플레이도 12.3인치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듀얼 와이드 스크린 적용되어 있는데 무려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먼저 핸들 왼편부터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각이 져 있는데 상당히 넓은 시야를 보여주고 사이드미러가 큼지막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따로 크게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 A필러 쪽에 쪽창을 마련해놔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사각지대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는 이 송풍구 디자인과 약간 유사합니다. 이런 디자인적 통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굉장히 세련되면서 심플하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겨서 열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놨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있는 메모리 시트는 2명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냥 꾹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서는 좌우측 사이드미러와 사이드미러 수동으로 접고 펴고 문 잠그고 열고, 그리고 4개의 오토 윈도우 모두 다 마련되어 있고 뒤쪽에 있는 창문을 락 걸 수 있는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이 꽤 넓고 깊어서 다양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차량 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신형 기아 로고가 적용되어 있어서 조금 색다른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원격 시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홀드 버튼 눌러서 시동 걸고 이 버튼 통해서 차를 앞으로 빼고 뒤로 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타지 않고서도 차를 앞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도어를 잠그고 도어를 열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여는 버튼들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키 디자인은 심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는 물병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물티슈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오디오는 크렐 오디오 사운드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에서는 트렁크 여는 버튼, ESC 끄는 버튼, 그리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고 해제하는 버튼들까지도 마련되어 있고요. 송풍구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왼쪽에도 있고 이 디자인이 그대로 오른쪽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이 12.3인치 듀얼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송풍구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에도 송풍구가 있고요. 오른쪽 끝에도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따로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적으로만 이렇게 넓게 디자인되어 있고 가운데가 따로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2.3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기판의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뭐 보는 데 있어 큰 불편함은 없었고요.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 바뀌게 됐는데 현재는 에코 모드고요. 그리고 스마트 모드가 지원이 되고 스포츠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그래픽이 바뀌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시동이 걸린지 모를 수 있으니까 여기 레디라고 시각적으로 시동이 걸려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레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이 꺼져 있으면 레디가 없어지고 현재 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레디라고 알려주는 이런 시각적인 표시까지 되어 있다는 게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특징이죠. 계기판의 메뉴는 핸들 오른쪽에 있는 이 책같이 생긴 버튼을 통해서 다양한 메뉴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통해서 현재 연비라든지 트릭 컴퓨터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에너지의 흐름도 계기판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 스포티지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스티어링 휠의 직경은 좀 작은 편이에요. 이렇게 한 뼘, 두 뼘이 안 됩니다. 두 뼘이 크게 모자라요. 두 뼘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돌리기에도 편하고요. 뭐 유턴할 때라든지 그럴 때도 상당히 편하고, 여기 있는 두께는 좀 얇은 편입니다. 그렇게 잡았을 때 두꺼운 편은 아닌데 그립감은 괜찮은 편이고, 핸들 컬러가 제 취향을 완전 저격했습니다. 제가 원래 파란색을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이비 컬러의 핸들이 적용돼 있어요. 그리고 이 네이비 컬러랑 그레이 컬러의 매치가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이 그레이가 실제로 보면 그레이라기보다는 조금 어두운 베이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컬러 매치가 정말 환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관리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컬러 매치를 우리가 준중형 SUV에서 보는 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이번 스포티지에 이렇게 적용을 해줘서 너무나도 매력적이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고, 신형 기아 로고가 적용돼서 더욱더 멋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들 왼쪽 부분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음성인식을 통해서 뭐 썬루프라든지 창문 제어, 그리고 뭐 전화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눌러서 썬루프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말씀하세요. 썬루프 열어줘. 썬루프를 열게요. 네, 이렇게 음성으로 썬루프까지도 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약간 노을이 지는데 하늘이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썬루프는 여기 버튼을 통해서 직접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도 썬루프랑 창문까지 헤어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봤고요. 오른쪽에서는 뭐 반자율 주행이라고 부르는 기능들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버튼 통해서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시키고요. 이 버튼으로 속도 조절하고, 하단에 있는 버튼으로 앞차와 차간거리, 핸들 조향 어시스트도 여기서 켜고 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징적인 시트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가 너무나도 화사하고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시트를 보게 되면 이거 위쪽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가죽인데 옆쪽은 또 스웨이드고, 여기 등받이 부분도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스웨이드, 하단은 퀼팅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준중형 SUV에서 볼 수 있는 시트의 퀄리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고급스럽고 정말로 매력적인 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받이 각도, 앞뒤, 그리고 앞쪽 시트 각도 조절도 물론 가능하고요. 럼퍼 서포트는 4웨이가 아니라 2웨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는 오르간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풀 레스트도 넓은 편이라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12.3인치 중앙 모니터에 있는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기면 다른 메뉴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이브리드 메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게 되면 에너지의 흐름도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지도, 검색 경로, 전화, 폰 프로젝션 다양한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애플 카플레이 연결을 통해서 T맵이라든지 다른 메뉴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USB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무선은 아니라 유선이라서 USB 케이블을 여기 있는 USB 포트에 꽂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폰
아이폰은 아이폰 잭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에 이렇게 USB를 연결하게 되면 바로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꽂으면 바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실행 중이다 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플 카플레이 메뉴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T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왼쪽 하단에 앱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또 다른 메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T맵 한번 켜볼까요? 그래서 이게 또 커브드 디스플레이라서 제가 현재 타고 있는 제 차도 12.3인치인데 제 차보다 희한하게 좀 더 커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주는 느낌이 상당히 신선해요. 신선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여기 있는 뭐 해상도라든지 이런 건 아주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도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 이번에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 케이블을 또 따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C타입 케이블이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제가 따로 연결을 안 해놨기 때문에 한번 연결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SB를 꽂게 되면 안드로이드 오토 시작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모두 다 그냥 긍정적인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계속 눌러주시면 되고 다음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 카플레이는 큰 화면을 모두 다 쓰게 되지만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는 3분의 2의 화면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화면을 쓰는 건 애플 카플레이가 훨씬 더 편하게 돼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설정에서 어떤 기능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차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들어가 보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여기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은 상당히 다양한 색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거의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상이 제공이 되고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는 여기 있는 대시보드 라인에 들어오게 되고 여기 중앙 센터 콘솔 쪽에 이 사이드 부분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기어 변속기 중앙 부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꽤나 많은 범위가 점등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비상등은 정 가운데 이렇게 누르기 편한 위치에 싱글 버튼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많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멀티 펑션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조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통하면 이제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조 세팅을 하고 이 다이얼을 돌려보게 되면 온도 조절이 가능해지고요. 한 번 더 눌러서 멀티미디어로 바꾸게 되면 이번엔 볼륨 조절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버튼류들을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드라이브 온리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바람이 세기라든지 공기청정 기능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의 바람의 방향까지도 설정할 수 있게 되고 싱크 버튼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뭐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성해 제거, 내부 공기 순환 이런 버튼들 그리고 다이얼을 마련해 놨다라는 건 굉장히 좀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온도 조절을 버튼으로 한다거나 터치로 하게 되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다이얼로 살려놔서 이런 부분들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그런 버튼의 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살려놓을 부분들은 살려놓고 터치를 사용해야 될 부분은 터치로 잘 조화를 이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12V 시거잭과 A타입 USB 케이블 포트 그리고 C타입 USB 케이블 포트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A타입과 C타입이 같이 있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그리고 시동 거는 버튼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다이얼식 기어 변속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이렇게 변속하게 되면 브레이크 밟고 변속하라고 이렇게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파킹은 따로 버튼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고요. 그 하단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은 경사로 저속주행 시스템을 켜고 끌 수 있게 되고 오토홀드 버튼 여기는 서라운드 카메라를 켜고 끌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카메라의 화질과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화질은 꽤나 선명한 편이고요. 그리고 3D 모션을 통해서도 여기서 스포티지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도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360도 서라운드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크기로 마련되어 있는데 좀 작은 컵을 수납하실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싹 튀어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안 쓸 때는 이렇게 밀어서 닫아 주시면 되고요. 컵홀더는 동일한 사이즈 마련되어 있고 이 안쪽에 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수납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반가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디자인이 약간 이 송풍구 디자인이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걸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인 쉐입 자체가 많이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암레스트를 열어보게 되면 이 안쪽에도 꽤나 깊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도 수납을 할 수 있는데 따로 USB 포트가 보이진 않습니다. USB 포트는 안쪽에 마련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제 포지션으로 맞춰 놓고 뒷좌석으로 이동해서
뒷좌석 실내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 준중형 SUV지만 정말로 넓어졌고 그리고 전륜 기반이기 때문에 확실히 넓은 무릎 공간을 보여준다는 게 특징이고,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여기 뒷좌석은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간 정도 각도에 눕혀져 있는 거고, 가장 시트를 한번 눕혀보게 되면 이 정도의 각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각도가 중간 정도의 각도고 이건 가장 눕혔을 때의 각도예요. 그래서 각도가 상당히 많이 눕혀진다라는 그런 스포티지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은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한번 직접 타보도록 할게요. 뒷좌석에 타보면 와, 밖에서 느낀 것보다 훨씬 더 넓게 느껴집니다. 지금 무릎 공간이 제 앞에 있는 포지션을 맞췄는데도 한 뼘 이상이 남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로 광활하다라는 그런, 이렇게 다리를 꽈도 될 정도로, 다리를 꽈도 충분합니다. 다리를 꽈도 될 정도로 상당히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등받이 부분을 상당히 활용을 잘 해놨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우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마치 태블릿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처음 보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파우치를 붙여놓은 모델은 거의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 공간 활용을 잘 해놨어요. 여기에 파우치 붙일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그래서 여기 뭐 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아이들 스케치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 놓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 참 잘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도 물건을 넣을 수가 있고, 여긴 또 가방 거리가 있어요. 가방 거리가 있고, 또 여기 보시면 USB 포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실용적으로 잘 디자인을 해놨고 기능적으로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딱 USB 꽂고 뒤에서 충전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해놨습니다. 워크인 디바이스가 있어서 조수석도 뒤에서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만족도가 높지 않나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어 캐치 부분도 앞좌석과 통일성을 이루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는 2단계로 조절 가능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 내려가는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로 뭐 선쉐이드는 제공되진 않고요. 여기 위쪽을 보면 실내등은 LED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옷걸이 마련되어 있고, 위에는 따로 뭐 알칸타라는 아니고 그냥 직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뒷부분도 KA처럼 옷걸이를 건다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이렇게 올려놓는다거나, 물론 주행하다 보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정차했을 때 이렇게 거치해 놓을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치해서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뒷좌석 등받이를 정말로 활용도 높게 이런 부분들을 버리지 않고 정말로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아이디어가 잘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송풍구도 물론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풍구도 위로 길게 되어 있어서 좀 빨리 시원해질 것 같다. 송풍구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하단부에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 좌우에 USB 포트가 있기 때문에 하단부에는 따로 포트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수납 공간 정도만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도 보면 여기는 가죽인데 여기는 스웨이드입니다. 뒷좌석도 정말로 이렇게 세심하게 되어 있고, 여기도 위쪽은 스웨이드인데 밑에 쪽은 퀼팅 가죽이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와, 정말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내려보게 되면 컵홀더는 2개 마련되어 있고 따로 커버링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스포티지의 뒷좌석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시트가 가장 눕혀져 있는데 가장 앞으로 한번 당겨 볼게요. 이렇게, 요게 1단계입니다. 이렇게 1단계는 트렁크 공간을 좀 넓게 쓰실 때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요 1단계로는 사람이 앉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는 돼야 사람이 좀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눕혀 볼게요. 요 정도 눕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 정도 눕혔을 때도 헤드룸은 아주 넉넉한 편이에요. 제가 지금 완전히 허리를 펴고 앉아 있는데도 머리가 닿지 않기 때문에 헤드룸은 좀 넉넉한 편이고, 시트를 완전히 눕히면 와, 엄청 눕혀지네요, 시트가. 그래서 와, 이렇게 누우면은 엄청 편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시트 각도가 정말로 많이 눕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국산 SUV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수입 SUV들은 이렇게까지 각도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사실 뒷좌석 승객이 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리클라이닝 각도, 이런 부분들은 또 국산차가 신경을 많이 써놓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리클라이닝 각도가 많이 된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스포티지가 가진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바라본 개방감은 전혀 부족하진 않아요. 창문도 큼지막한 편이어서 뒤에서 느끼기에 크게 뭐 답답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고, 썬루프도 정말 큼지막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다라고 답답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준중형 SUV답지 않은 하이테크함과
고급스러움이 많이 녹아져 있다라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준중형 SUV에서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 줬다라는 데 또 의의를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급스러운 준중형 SUV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충분히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줬다라는 게 또 신형 스포티지가 가진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신형 스포티지에 대한 기능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